네, 반갑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웹3 사업 총괄하고 있는 한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웹3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웹2와 웹3를 왜 굳이 나누지? 하면서 어떤 부분이 사업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는 차이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지갑입니다. 지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재산들이 다 들어있죠. 그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들고 다니는, 한마디로 웹3에서의 유저는 지갑이다. 지갑이 돌아다니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제는 플랫폼에 DB 안에 모든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을 가면 그 DB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또 다른 DB를 생성해야 되는, 웹 2.0이 그런 생태계였다면은 웹 3.0에서는 그냥 지갑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상 자산이 어디에서든 쓰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타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 설계, 토크노믹스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자산의 주권이 소비자에게 이동되어 있는 이 환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고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FT와 NFT가 있죠. 이제 쉽게 생각하는 토큰이나 코인 같은 그런 FT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NFT가 있는데, 저희는 먼저 NFT에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부터 NFT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NFT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좀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먼저 시작한 거는 NFT 사업이었습니다. NFT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 친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크립토펑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뭐 흔하게 되어 버린 ERC7일의 탄생을 할 수 있게 해준 시초가 되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제네레이티브 아트나 혹은 PFP라는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을 만든 것도 이 크립토펑크입니다. 이 크립토펑크 이후에 NFT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네, 정말 유명한 BAYC, 저희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BAYC라는 것이 2차 창작을 필두로 한 커뮤니티 확장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굴기라고 하죠. NFT를 들고 있기만 해도 토큰이 떨어지는 그런 채굴기 방식의 NFT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나 혹은 기록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NFT로 발행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게임의 NFT를 접목해서 크립토키티라는 것이 P2E의 시장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기록물 쪽은 아무래도 내재적인 가치에 대한 인정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는 있는데요. 여전히 PFP나 이런 P2E, 그다음에 디지털 아트 쪽에서는 NFT라는 기술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NFT 시장에서 다른 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유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내가 들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디지털 아트라면은 아무도 점점 NFT라는 거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NFT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NFT만 붙이면 그림 한 장이 몇십억 하냐라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입니다. 내재적 가치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NFT 시장은 단지 그림을 넘어서서 그 안에 내재적 가치가 있는 유틸성을 갖추기 시작을 했고, 채굴기 혹은 여기 나와 있는 플라이피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라이빗 레스토랑을 열고 NFT가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원권 방식으로도 오프라인과의 연관성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외에 스텝은 요즘에 유명하죠. 그냥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신발 NFT를 보유해야 되고, 그러면은 채굴이 되는 그런 약간 운동과의 접목한 유틸성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또 실제 RTFKT는 나이키가 인수하면서 실제 신발과 메타버스 안에 있는 그 아바타의 스킨까지 연결해 나가는 그런 NFT로서 유틸성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유틸성의 NFT들이 대두를 하면서 당연히 로드맵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거를
당장 시스템을 다 갖추지 않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NFT가 발매되기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었는데요. 뭐 게임으로 치면 게임을 출시하지도 않고 이제 개발 계획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특이한 시장이 펼쳐졌고, 근데 그 안에서 이런 로드맵의 시대가 왔던 거는 결국은 가치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NFT는 NFT라는 이름 그냥 기술일 뿐이고 내가 지금 사고 있는 거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시장의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오픈하고 퍼블릭 민팅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로 광고도 하고 메타버스에 땅을 사가지고 뭐 이제 메타버스 월드도 오픈할 거고요. 뭐 P2E 게임도 만들면서 우리 NFT 가치를 높여갈 거예요. 이런 로드맵이 가장 유행을 하면서 NFT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이런 로드맵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가치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가장 이제 각광을 받은 NFT들은 이제 게임파이랑 접목이 된 그런 뭐 울프 게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NFT가 있었는데 이제 게임파이랑 접목이 돼서 갖고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스테이킹을 통한 약간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채굴을 할 수 있는 이런 게임파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랜드파이로 그런 게 발전해서 이제 이름만 좀 다른 거죠. 랜드가 있으면은 계속 채굴이 잘 되고 그 정해진 토큰 판 안에서 내가 랜드의 레벨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가져간다. 이런 경쟁적인 측면도 넣으면서 NFT 시장을 또 새롭게 주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샌드박스 같은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워낙 개발 계획 자체가 로드맵이어서 랜드 NFT를 굉장히 잘 팔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메타버스 쪽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로드맵 시장이 열리고 이제 미래 가치를 로드맵으로 어떻게 보면 주장으로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러그풀이라고 이제 민팅만 하고 도망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어요. 저희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처음에 NFT 시장에 진입할 때 분위기가 좀 이랬습니다. 이제 뭐 캐슬이라는 프로젝트도 이제 뭐 TV에도 나왔는데 막 그냥 갑자기 모든 커뮤니티를 닫고 도망간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사기 행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높은 상태였어요. 저희가 진입을 할 때. 그래서 되게 웃긴 말들이 나왔었는데 NFT는 사실상 현재 투자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인데 이런 토큰판에서 가치 투자라는 말을 가치 투자, 뭐 장기 투자 이런 단어들이 이런 러그풀들의 고통받은 소비자한테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준비를 하고 출시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은 신뢰성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포인트 자체를 신뢰성에 두자. 그래서 그 전에 로드맵은 보통 민팅 이후에 그 메타버스 월드를 그 땅을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 이런 식의 로드맵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출시를 할 때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미 땅에 투자가 돼 있고 이미 게임도 개발이 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버전이 있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무조건 끝까지 갈 거다라는 로드맵과 함께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제 뭐 플레이튼 NFT로는 최초로 세계 9등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거래량이.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좀 신뢰성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출시를 했고 그 와중에도 커뮤니티, P2E 게임, 메타버스, 2차 창작이라는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NFT에서 저희가 이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결국은 NFT라는 것은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고 그 안에서 이 NFT 자체의 가치 상승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즉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가치 상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거는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메타토이 드래곤즈라는 NFT 자체를 들고 있는 거는 하나의 큰 커뮤니티가 될 거고, 그런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IP적 가치를 올리는 거는 2차 창작을 통해서, 즉 NFT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갖고 있는 그 NFT에 대해서 PFP NFT에서는요, 그 2차 창작 권한 혹은 저작권을 다 넘겨주는데요. 그 2차 창작 권한이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새로운 IP 사업을 한다던가 새로운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로도 커뮤니티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BAYC가 잘 보여줬고요. 그래서 2차 창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가지고 갔었고, 그 다음이 P2E 게임. 저희는 이제 P2E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P2E 게임도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 건 결국은 실질적 가치는 누가 부여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NFT를 갖고 있어서 직접 채굴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해도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거는, 그리고 그 혜택이 다시 어딘가 사용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P2E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은 원래 디지털 이코노미를 이끌어 왔었고, 그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단지 바뀐 거는 기존에는 그냥 다이아 판매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 토큰으로 바꿔 간단한 전환을 통해서 이런 실질적인 사용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P2E를 D앱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우리 커뮤니티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P2E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3개 정도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해서 커뮤니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저희는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2차 창작의 사실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도 이제 뭐 감주 사업에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사례들도 나왔었는데,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장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아예 2차 창작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좋은 창작품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또 사업 지원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대회를 만들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IP 활용처들을 커뮤니티 자체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은 NFT 자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생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앱 부분인데요. 제가 P2E를 말씀을 드렸는데 D앱은 결국은 토크노믹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아직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그 토큰은 아직 발매를 안 했는데요. 발매를 안 한 이유는 보통 채굴형 NFT들이 토큰 먼저 발매를 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가치 하락을 겪으면서 뭐 파트너십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소각처를 만들어 나가면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소각처가 없는 상태에서 토큰을 발행을 하기는 싫었어요. 당연히 소각처가 없는 상태에서 토큰이 발행되면은 전부 다 덱스를 통해서 현금화를 노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덱스의 그 교환 비율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토큰을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D앱들이 준비가 돼서 유저들이 P2E에 돈을 쓰고 그 토큰들이 트레저리에 들어가서 덱스를 관리하는데 또 메타토이 드래곤즈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토크노믹스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토큰을 내려고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들 이런 D앱들이 있으면은 덱스 운영 그다음에 커뮤니티한테 줄 수 있는 보상들이 명확해집니다. 이런 명확해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자체로 개발하고 있는 P2E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이랑 개발하고 있는 게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토크노믹스가 잘 돌아가야지 실질적인 혜택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중앙거래소를 통해서 원화화가 됐을 때에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용처가 많은 토큰을 갖고 있다라는 곳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D앱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월드도 더 샌드박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월드는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그냥 뭐 월드 하나 오픈하고 거기서 그 다음은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커뮤니티가 뛰어놀 수 있는 메타버스 월드가 생겨요라는 되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말들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월드를 구축을 하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커뮤니티의 가치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 협업을 요청을 많이 해요. 저희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이 옛날부터 뭐 청와대 혹은 경복궁 이런 메타버스 월드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굉장한 니즈가 있습니다. 이 가상 세계에 대한 저희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월드도 그런 점에서 단순히 홀더들의 월드를 넘어서서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IP적 가치, 커뮤니티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월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실제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월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탈중앙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이제 채굴이라는 기능도 뭐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들어올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모든 플랫폼들이 알파 단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내년 정식으로 월드들이 오픈될 때는 채굴이라는 기능들도 다 들어올 거고 여기 월드에 진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멤버들은 NFT를 생산 판매할 수도 있는 월드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런 커뮤니티만의 월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그 커뮤니티의 참여자 보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토이 드래곤즈 커뮤니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제 뭐 P2E, M2E 등 디앱을 통한 토큰 생태계를 확정하면서 참여자 보상을 견고히 한다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한 NFT 활용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2차 창작을 참여할 수 있게 실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월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크리에이터들이 기반으로 돼 있는 회사입니다. 크리에이터들,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소속돼 있고요. 그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잘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우리 회사의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메타토이 드래곤즈 커뮤니티 그리고 웹3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크리에이터 IP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웹3에서 컨텐츠를 잘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메토드 커뮤니티도 그런 점에서 다음으로 보고 있는 거는 크리에이터 IP 콜라보는 많이 이미 진행을 했지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콜라보를 통해서 유저층을 확대하고 크리에이터 다오를 통해서 팬덤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팬덤 생태계라는 게 사실 그냥 커뮤니티만 만들면은 예전이랑 다를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토크노믹스와 결합된 그런 팬덤 생태계를 그런 팬덤 커뮤니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웹 입점령에서는 실제로 그 크루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MCN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인크래프트를 중심으로 도띠님, 뭐 잠들님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큰 크루를 데리고 컨텐츠를 발행하고 그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가지고 조회수를 올리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크루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때 크루 문화는 팬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상 플랫폼에서 광고 소득이 있어도 크리에이터한테 가고 뭐 게임 제작사에서 마케팅을 해도 전부 다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크리에이터가 단순히 컨텐츠를 발행한다고 그냥 게임사가 실제로 돈을 줄 이유는 없었죠. 그냥 크리에이터 크루들의 그냥 영상 콘텐츠 발행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웹3로 오게 되면 그런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일단 크리에이터와 크루의 관계는 NFT라는 거를 발행해서 그 실질적인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길드 다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길드 다오에서는 P2E 게임 혹은 메타버스 같은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런 토큰 보상, 참여자 보상을 자연스럽게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뭐 이제 NFT도 직접 발행하면서 그 크리에이터 본인의 IP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 팬층도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계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터와 크루의 관계는 단순히 팬심이었고 이런 크루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냥 어느 순간은 그냥 그냥 크루들이 힘들고 많은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런 점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웹3에서는 이런 토크노믹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NFT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팬다우를 형성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의 활동과 또 팬 활동에 따라서 팬 토큰이 발행이 되고 그것이 팬 월렛에 들어간 다음에 다우는 투표를 통해서 그거를 사용처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크리에이터들 IP로 굿즈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팬들이 직접 그런 굿즈들을 디자인할 때 잘 팔린다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POD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팬들이 직접 요청을 하면 그 굿즈들이 생산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접목을 하면은 팬들이 직접적으로 다오 활동을 통해서 굿즈들, 실물 굿즈를 팬 토큰을 통해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들의 NFT, 어떤 NFT를 보유하고 싶을 때 투표를 통해서 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크리에이터 IP를 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참여자 보상들을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희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굿즈들이 팔렸을 때 토큰 분배도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팬덤 그걸 운영하고 있는 팬덤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여러 가지 NFT나 토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 사항들을 팬 중심 다오를 통해서 다 없앨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우리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다음 커뮤니티의 로드맵 액션은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그리고 크리에이터 팬덤들이 메타토이 드래곤즈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콜라보를 하면서 이런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냐? 우리는 메타버스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메타버스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은 아직 로블록스라던가 더 샌드박스 혹은 제페토 같은 그런 게임형 월드가 있는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많이들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토큰이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그 안에서 토큰 이코노미가 잘 돌 수 있는 확장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 D앱들이 잘 받쳐주고 덱스와 디파이 그다음에 NFT 마켓들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그 토큰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그 안에서만으로도 디지털 세상을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온체인에 올라가 있는 생태계 자체를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둘씩 이런 서비스들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크리에이터와 게임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 그 다음에 팬층까지 다 모두 참여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고 토큰 가치를 우리 생태계 안에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도 이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토큰은 달러로 얼마예요? 원화로 얼마예요?가 아니라 충분히 그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월드, 하나의 디지털 국가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체인 사업자, 그 다음에 컨텐츠 제공자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메타버스로 가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냥 웹3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참여자들이 이기는 시장이고 기존 시장에선 참여자들은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소비자일 뿐이었는데 웹3에서는 참여자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득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3로 시장은 무조건 갈 것이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네. 좀 긴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